증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긴축 우려 계속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슈 또한 상수로서 주식시장 계속 억누르고 있는데요. 자, 비록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에서 바닥 찍고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안한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조정장, 그리고 올해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아직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게 전혀 아니죠.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3월 초 이후 증가세에 있습니다. 뭔가 증시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뭔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전제 조건 하나 달고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절대 증시 예상이 아닙니다. 증시 예상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에 참고해야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시 조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우측에 보시면요, 신용융자, 주황색 선, 신용융자 잔고 추이 있고요. 청색 선이 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1월 달에 급락, 그 이후 횡보장 이어지고 있죠. 이 시기에 신용융자 잔고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감소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3월 말 이후부터 해서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뭐 상승 턴한 것도 아닌데 신용융자 잔고가 되려 증가세로 들어가면서요, 3월 초 이후 최근까지 1조 5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전 같으면요, 증시가 조정을 받고 횡보장에 들어갔을 때 신용융자도 한번 축 줄어들었다가 횡보장에서 천천히 감소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증시가 뭐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몇 선례에서 이런 다이버전스는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작년 여름 증시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 2021년 하반기 시작이죠. 자, 이때 증시 조정이 7, 8월 달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9월 달에 본격적인 조정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화면상에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 당시 신용융자 잔고가 되려 증가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저가 매수의 원천으로 사용됐어요. 이 기간 중에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증시 토크 오래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때 당시 증시 토크에서 여러 가지 경고성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심지어 금감원에서도 B2가 너무 과대하다라는 경고의 시그널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좀 의외였죠? 시장은 빠지는데 그러면은 신용융자도 같이 빠져야 되지만 되려 B2가 늘어났었으니 말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018년에도 있었어요. 2018년 상반기 때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줄줄 흘러내릴 때 상반기에 요 청색 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융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게 한 6월 정도부터 해서 하락장이 그때 당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용융자가 2조 원대나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찾아왔느냐? 두 시기 모두 좀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장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좀 힘든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다 보니 자, 신용융자와 주가지수 간의 다이버전스는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어떤 뭐 안 좋은 흐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이 바닥권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변동성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월 달에 변동성 폭발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월에 증시 하락할 때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쭉쭉쭉 쏟아지면서 시장이 매시 정각마다 쭉쭉쭉 기억나시죠?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B2 자금의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혹은 강제 청산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강제 청산 당하느니 그냥 내가 직접 팔란다. 이런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B2 자금이 증시 현재 상황하고 다르게 증가세에 있을 때는 요 괴리된 정도가 시장의 악성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이 모든 것이 싹 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여기서 혹시나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 악성 매물이 갑자기 울컥하고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신용융자는요. 자, B2 자금의 일종의 그림자예요. B2 자금은 어떤 정확한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빚도 있고 뭐 엄마 아빠 빌린 돈 등등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친구한테 빌린 돈 등등 B2 자금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 안 잡히죠. 다만 신용융자는 정확한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저 규모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요 B2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신 분들도 한번 상상 속에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주가 지수가 10% 빠졌다 또는 20% 빠졌다 이러한 이제 좀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원래는 은행권에서 뭐 어떤 대외적인 경제 상황, 금융 시스템이 최악으로 갔을 때 우리 은행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망하지는 않을까? 요거 테스트하는 것인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약의 상황을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주가 지수가 10% 현재 위치에서 그 정도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기 자본 100%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겨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B2 자금 규모, 요게 이제 자기의 투자 금액보다 과도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견디기 어려우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을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투자 전략이에요. 무턱대고 B2 규모를 무조건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거죠. 투전이죠, 투전. 제가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저의 취지 깊이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미국의 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중국 쪽은 뭐 상해 등등, 지금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을 대비한 만약의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현재 어떤지,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해보신다면 이 고비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